안녕하세요, 덱스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사스카추안에서 지내고 있는 형한테 제가 직접 받은 영상이고,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힘들게 영주권을 땄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모텔, 호텔에서 일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씨한테 부탁을 받아서 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게 된 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멜빌이라는 되게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요. 영주권 취득은 작년 11월 이맘때쯤에 했죠. 일단은 제가 사는 동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냥 굉장히 작은 동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주권을 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큰 도시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작은 동네, 이런 시골로 오시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뭐 동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고 한적한 곳이라서 한인식품점 같은 건 당연히 없죠. 여기는 영주권을 하시게 된다면 그 정도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서 이제 간단한 것은 이런 데서 쇼핑을 하고, 여기 없는 물건이 필요하면 욕튼이나 이제 리자이나를 가는 거죠. 이 영주권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게요. 사장한테 뺨을 맞은 게 아니고 이제 사장의 와이프한테 뺨을 맞은 사건인데, 일단 사장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이고 성격도 이상하고 인성도 좀 문제가 있고 좀 그런 사람인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손님이 이제 방을 묵으셨는데, 이제 제가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침대 시트랑 베갯잎에 이렇게 핏자국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침대 시트에 이제 피가 묻었으면 그 피가 이게 좀 잘 안 지워질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지워도 운이 좋으면 다 지울 수도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은 그게 노랗게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싫고, 그런데 그게 좀 많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죠. 핏자국이 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 와이프가 보통 데스크에서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데스크에서는 이제 손님한테 이제 디파짓을 받은 걸 이제 못 돌려준다, 니들이 이게 핏자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세탁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세탁 비용이라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아무튼 너희들의 디파짓을 돌려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 손님들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이게 세탁비 얼마 한다고 무슨 디퍼짓을 한 100불인가 150불인가 항상 받는데 그걸 이제 안 돌려준다고 한 거죠, 이제 그 베트남 아줌마가. 그리고 난리가 난 거야. 야, 세탁비가 아무리 비싸도 100불 150불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핏자국이 없다 라고 그 손님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데스크에서 한동안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 베트남 와이프가 그 손님들이 머물렀던 방에 있던 그 피 묻은 시트를 다 가지고 데스크로 와라 라고 이제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침대 시트 걷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침대 시트를 막 걷고 있는데, 그 막 무전기로 뭐하냐, 빨리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승질을 내는 거예요, 무전기로. 그래서 제가 기다리려고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막 보채냐고, 저도 이제 뭐라 그랬죠. 그 손님들 앞에서 이제 피 묻은 거를 보여주니까 그 손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들어간 날 밤부터 봤는데 그 방은 매우 더러웠고 청소가 안 돼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늘 청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 이제 반론을 해야 되니까, 아니다, 그 방은 네가 오기 전에 며칠 전에도 카페 샴푸가 돼 있던 방이고 우리가 제일 깨끗한 방을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저도 아무리 그 직장이 싫어도 어쨌든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장을 내가 방어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그래서 나는 그 방을 청소했던 방이고 그 방은 깨끗한 방이다, 청소를 안 한 방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그 베트남 와이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는 이 딱지고 일이나 하러 가라 이러는 거예요. Shut up and go wor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게 예의도 아닐 뿐더러 대화를 하다가 끊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베트남 와이프가 뭐라고 하든지 일단 내 할 말은 끝내고 갈 생각이었어요. 뭐 일을 하러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던 대화는 마저 끝내고 가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닥치고 일하러 가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데스크에서 튀어나와서 손을 들더니 바로 제 귀싸대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손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이 그 손님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경찰을 불러놨는데 경찰이 오고 있는 와중에 저를 이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손님도 제가 맞는 걸 봤고 손님이 놀라면서, 와, 너네들은 직원도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손님한테는 뭔 짓을 못하겠냐, 너네들은 진짜 악독한 놈들이다, 손님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제 편이 돼주신 거예요. 나는 직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호텔 편에 서고 있다가 내가 뺨을 한 대 맞음으로써 인해 그 손님도 내 편이 되고 나도 그 손님 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뺨을 맞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저 어디 가서 뺨을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빼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맞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문을 발로 아예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나 더 이상 이 족같은 호텔에서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욕을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이주공사 이제 대표님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이렇게 해서 폭행을 당했다. 대표님이 오히려 잘 됐네요. 그러면은 그 경찰 신고하시고 고발 조치하신 다음에 그냥 일 그만두고 나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강경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일단 그때 당시 이미 신체 검사도 끝난 지 꽤 되고 저는 랜딩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고, 이제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대표랑 전화를 끊고 나니까. 경찰한테 가니까 네가 폭행 당한 그 직원이냐 라고 경찰이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야, 넌 경찰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넌 가서 일이나 해야 하니까 경찰이 딱 막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피해자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넌 들어가. 경찰들이 나랑 할 말이 있으니까 넌 들어가라. 이렇게 사장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막는 거예요. 사장이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를 사장이 쫄아가지고 알았다 이러고 딱 사장 가고,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들었다. 경찰이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 그냥 뭐 넘어가겠냐, 아니면은 뭐 네가 뭐 고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민사소송을 가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에 타서 이제 증언 진술하고 그 손님들도 제 증인 돼주시고 해가지고 그날로 바로 이제 짐을 쌌어요. 호텔에서 나가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근데 이제 짐을 싸는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프레스 찰지 했다고 이제 딱 경찰들이 이제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법정에서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쪽 사장이랑 그 베트남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올라와서 전 짐을 싸니까 베트남 여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트남 여자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맞고 내가 고발하겠다고 했고, 이제 그 사람은 가해자니까 내가 가해자 말을 뭐 들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계속 제 짐만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막 문을 안 열어주고 제가 계속 무시하면서 짐만 싸니까 우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감옥 가기 싫다. 나도 뭐 여기서 혼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도 홧김에 뭐 네 뺨을 쳤다. 너는 남자고 난 여자니까 네가 좀 아량을 넓게 가져라 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남자는 무슨 맞아도 무조건 여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문 앞에서. 그래서 진짜 엄청 진짜 뭐라 하고 싶었는데 진짜 묵묵히 진짜 꼭 참고 짐 다 싸서 동생이 있는 멜빌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장이 와서 사장이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그랬더니, 야, 일단 우리 와이프가 너를 때린 건 무조건 잘못했어. 100% 우리 와이프 잘못이야. 근데 너도 잘못이 없진 않아.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장은 또 어떻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니까. 네가 와이프 말 듣고 조용히 갔으면 맞을 일도 없을 거 아니냐. 근데 세상에 맞을 일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내가 대화를 하고 있어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건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네가 안 들었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됐고 나는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가겠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나를 위해주는 척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네가 영주권을 따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네 영주권 못 받으면은 누구 손해냐? 나는 손해볼 거 없어. 네가 손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딴 데 가더라도 우리 호텔에 조금 일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 호텔에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그 티를 안 내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근데 나는 싫다. 그러기 싫다 했더니, 나 이주공사에서 나는 그런 식으로 일 그만두고 나와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다. 난 나가겠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이주공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빡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얘 영주권 받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오히려 막 화내면서 무슨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막 자기가 오히려 막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관계자가 네, 문제 없고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관계자도 잘라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장이랑 아예 인연을 끊고 이제 멜빌로 가서 이제 직장 잡을 때까지 좀 쉬다가, 근데 영주권이 아직 안 났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직장을 이제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잡으려고 이제 잡 설치만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근데 그때 그 고발 조치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사실.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고발 조치하면 어떻게든 뭐 결과가 연락이 간대요. 뭐 근데 저는 연락을 받은 게 단 한 건도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외노자라서 그냥 걔들이 그냥 들어주는 척하고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동양인이니까 그냥 인종차별로 무시를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고발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연락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싶었는데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흘러갔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부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뭐 제 동생도 그렇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그 공주도 그렇고 한인 사장들이 뭐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인 사장들 대부분이 못돼 처먹었어. 한 99%는 다 나쁘고 진짜 1%만 착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오신다고 하면은 진짜 가능하면은 한국인 밑에 들어가지 마. 진짜로.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니.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사장이나 뭐 인도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어쨌든 이민자가 사장으로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비추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캐나디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근데 뭐 쉽지 않죠. 사실 캐나다인이 사장인 곳에는 사실 자기들 입장에는 외국인을 굳이 들였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캐나다 사람이 오너로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많이들 추천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땄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그런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박차고 나온 뒤 3개월간 띵가띵가 놀다가 영주권을 받았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텍스프리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